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요즘에 우리 증시가 계속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개별 종목도 비슷한 것 같고요. 지수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미국 증시하고 비슷하게 이번 주에 흘러가는 것 같아요. 나스닥이 1% 넘게 빠지니까 우리 시장도 코스닥이 1% 넘게 빠졌고, 또 코스피도 미국 다우존스가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하니까 우리 코스피도 어, 약보합과 강보합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살짝 강보합 수준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그 홍콩 증시가 막판에 막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 시장의 그 코스피가 특히나 장 막판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뭐 미국 증시의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낮에는 중국 홍콩 증시를 좀 유심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중국 증시가 오늘 빠지긴 했는데 이 낙폭을 많이 줄여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를 좀 이제 보고, 특히 미국 증시를 이제 밤새 좀 보고 아침에 어떤 우리 증시에 대한 판단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종목별로도 좀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나왔는데 요 며칠간의 공통점을 꼽자면 2차 전지주라든가 또 치과주들, 그 다음에 메타버스주들이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을 바짝 털어내고 이제 지나가더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오늘 어, 메타버스에서 덱스터도 그랬고, 최근에 자이언트 스텝도 그랬고, 또 치과주들 중에서 실적 발표를 하는 종목들을 계속 털고 가는데,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라든가 디오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계속 이제 엄청 많이 빼고 지나가죠. 2차 전지도 저번에 그 에코프로비엠 10%대 빠진 거, 그 다음에 뭐 천보라든가 LNF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계속 한 번씩 패대기를 치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예를 들어 최근에 LG생활건강이나 현대모비스처럼 뭐 실적이나 이런 증권사 리포트가 나쁘게 나와서가 아니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는 건데, 그 수익 실현의 폭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현금을 좀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도 좋을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이는데,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반등을 하진 못하고, 그렇다고 또 많이 빼지도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시장의 상황은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미국 시장의 경우 이제 고점을 계속 깨다가 잠깐 쉬어가다가 다시 고점을 깨는,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우리 시장도 지금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약간의 조정이죠. 오늘 1% 넘게 코스닥이 빠져도 1035포인트대 지지를 받는 거예요. 1000포인트 밑에 뭐 내려가려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세가 꺾인 건 아니다. 그래서 상승 국면에 있는 동안 조정이 이렇게 나올 때 종목별로 크게 떨어지는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좀 마련해 두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 252종목이 오르고 590 종목이 빠졌습니다. 오른 종목이 얼마 안 되고 빠진 종목이 많은데 지수는 0.13% 올랐으니까 시총 상위주들, 대형주들이 잘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시총 상위 1위부터 15위까지보다는 그 다음 순서에 있는 종목들이 잘 갔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코스닥은 337종목이 오르고 1015종목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그래서 1.37, 1.04%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스닥이 1.21% 빠졌고 다우존스가 0.24% 빠졌고 우리 시장이 그대로 쫓아갔고요. 홍콩 항생지수가 1.54%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샀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71조 원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 지금 사상 최고 기록을 또 계속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무섭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의 전반적인 약세에 따른 하락 출발 이후 대형주의 실적 호조와 또 중국 증시의 불안 지속, 그리고 코로나 확산 우려, 오늘 최고치 나왔죠. 1896명이나 나왔습니다. 이제 곧 2000명을 돌파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델타 변이가 이제 그 확산세가 거의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장중에 등락을 반복하다가 장 막판에 홍콩 증시 급등세로 전환되면서 강보합 마감했다, 이런 코멘트 나왔고, 중국 정부의 규제 우려 완화 및 어제 급락했다는 저가 매수세 유입, 이런 코멘트 나왔죠. 그러니까 싸지면, 뭐 악재가 나와도 주가가 싸져 있는 상태면 저가의 매수세가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해외 증시의 전반적인 약세로 하락 출발한 이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 그리고 원화 약세 등으로 하락 마감했다, 이런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볼까요? 오늘 이렇게 보면 코스피 뭐 좋다고 좋은 게 없어요, 그죠?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빼고 또 포스코, LG전자, 삼성물산, 현대모비스까지 올랐는데 중간에 시총 2위부터 12위, 11위까지가 다 빠졌어요. 그리고 어느새 이 셀트리온하고 기아가 시총 차이가 이제 한 1조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기아가 한번 오르고 셀트리온이 좀 빠지면 바로 뒤집힐 수 있는 수준까지 왔고요. 포스코가 지금 이런 속도로 질주하면 톱10에 다시 이름을 올릴 가능성도 있겠다. 셀트리온이 분발하지 않으면 시총 10위 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청상위 보면 HLB와 휴젤 두 종목 빼고 다 빠졌습니다. 아주 많이 빠졌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뭐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닙니까? 근데 이 다음에 16위부터 30위까지를 보면 코스피는 온통 빨갛고요. 그죠? LG, 삼성, SDS, 아모레퍼시픽 빼고 나머지 다 빨갛고요. 코스닥은 ST팜과 동진세미캠 둘 빼고 다 빨갛습니다. 그래서 다 팔았습니다. 이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오늘 이 어떤 결정적인 차이를 이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보면 대웅제약이 5%대 올랐고 팜젠사이언스와 명문제약이 3%대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은 녹십자가 3%대, 이연제약, 동성제약, 진원생명과학이 2%대 빠졌고요. 그리고 코스닥 제약 종목 오른 종목은 조화제약과 바이오니아가 4%대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은 이노테라피, 유틸렉스, 올리패스, LNC바이오까지가 4%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공매도 보면 어제보다 704억 원이 늘었고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LG화학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크게 늘었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 많이 눌려갔는데, 과열 종목은 코스피에서 한국금융지주, 코스닥에서는 아프리카TV가 지정이 됐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면 코스피는 삼성전자, LG화학, 아모레퍼시픽, SK하이닉스, 현대차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아난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하나투어, 아모레퍼시픽, 롯데칠성, 두산밥켓, LG화학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NHN 한국사이버결제, 파크시스템스, 에이스테크, 원익IPS, 오이솔루션의 순이었습니다. 오늘 지주사 합친 셀트리온 상장 3사 지배구조 단일화 시동,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와 셀트리온 스킨큐어를 흡수 합병한다는 얘기, 이제 그저께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3사 합병을 위한 초석이라고 내다봤다는 거 이제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요. 오늘도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기사가 새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59조 정도 규모의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체로 거듭나게 됐다. 그리고 서정진 회장의 보유 지분이
95.51%에서 96.59%로 한 1%포인트 정도 늘어나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3사를 합병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상장 3사의 합병을 위한 그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서진석 셀트리온 이사 회의장, 그러니까 서정진 명예회장의 장남의 경영권 승계를 굳히기 위한 어떤 지배구조 개편을 의미한다는 것, 그런 기사 나왔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다케다 제약으로부터 인수한 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후보물질 임상시험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한다. 그래서 CTL08이라는 이름이 붙은 고지혈증 치료제 로수바스타틴과 고혈압 치료제 성분의 2제 복합제로 이제 알려져 있는 CTL08을 이게 다케다로부터 이제 인수한 건데, 이거를 이제 임상 시험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케다의 18개 제품, 아시아 태평양 지역 18개 제품을 인수할 때 3,074억 원을 들여서 이제 인수를 했고, 한국, 태국, 대만, 홍콩, 마카오,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이렇게 9개 시장에서 판매 중인 18개 제품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화이투벤이라든가 뭐 알보칠, 이달비, 네시나, 액토스 이런 것들의 후보 물질이 이제 들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이 셀트리온의 경우 이제 그동안의 화학의약품 사업부의 그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1분기에 11% 정도를 차지했던 제약 플러스 케미컬 사업 매출 비중이 올해 1분기에 16%로 5%포인트 상승을 했다는 것.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의 이 주가가 잘 갔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셀트리온 제약 쪽에 대한 뭐 이 수급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 관심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관심이 좀 쏠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보면 셀트리온은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헬스케어는 0.09% 100원이 오른 11만 1,300원에 시간의 거래 마감했고요. 제약은 0.21% 300원이 빠진 14만 3,600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그다음에 제약의 좀 수급이 달랐는데요. 셀트리온은 개인만 23,000주가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들 중에서는 금투가 샀을 뿐 나머지 이제 뺐는데, 헬스케어 보시면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 전부 다 뺐습니다. 그죠? 근데 제약을 보시면 외국인이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사모펀드가 매수를 했고 기관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이제 드디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상승할지도 모르겠다는 또 기대감을 키우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러나 일봉 차트 보면은 또 계속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셀트리온의 지금 좀 안 좋은 점은 어제, 오늘,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이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이 그 매물대를 아래쪽으로 하나 내려섰는데, 오늘 그 아래쪽 매물대의 최하단 부분에 걸쳐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 매물대 최하단이 26만 1,500원 정도인데 지금 정확히 26만 1,500원에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죠. 그래서 내일 만약에 주가가 더 빠지게 되면 25만 8천원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고, 주가가 좀 오르게 되면 26만 5천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RSI 지표가 이제 3포인트 정도까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40포인트 아래쪽으로 빠지게 되면 좀 매수해도 좋겠다. 과매도 신호가 이제 머지않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 좀 비슷하지만 3일간의 역시 이제 하락으로 매물대를 이제 매물대 두 칸이 내려왔는데, 지금 이 아래쪽 매물대의 제일 아래 끝에가 11만 800원 정도 되는데, 그 자리에서 오늘 주가의 밑꼬리 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가 형성됐던 거죠. 그래서 내일 주가가 더 빠지게 되면 이제 그 아래쪽 매물대 10만 한 8천 원대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 거기까지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주가가 오르게 되면 11만 한 2,500원 정도 되는 이 매물대 상단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셀트리온하고 좀 비슷합니다. 41포인트 정도까지 RSI 지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30포인트대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과매도에 가까운 그런 구간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하락세가 심상치 않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 지금 현재 매물대 하단이 14만 3,400원 정도 되는데 오늘 종가가 14만 3,900원이니까 오늘 이 매물대의 위쪽에 올라온 거고요. 살짝 아래쪽으로 이탈했다가 아래꼬리 끝이 이탈했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가가 더 빠지게 되면 이 아래쪽 매물대 13만 9천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위쪽의 매물대 14만 8,600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저항선을 만나게 될 거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최근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 RSI 지표가 37포인트대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나 헬스케어보다는 조금 더 과매도 구간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반전을 하게 되면 이 외국인 매수세가 어떤 불쏘시개 같은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이제 문제는 오늘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대차 거래가 엄청 늘었는데요. 오늘 하루 셀트리온이 19만 7천 주, 거의 20만 주가 늘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제일 제일 그 큰 폭으로 늘었고요. 대차 거래의 체결량은 20만 주대가 몇 번 있었는데 상환량이 거의 없이 체결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차 거래 늘어난 게 19만 주대까지 늘어난 게 지금 굉장히 도드라지는 상황이고요. 거의 20만 주 이렇게 늘어났던 것은 5월 이후에 5월 7일에 66만 주가 늘었던 적이 있는데 이때 빼고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거의 한 2달 반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대차 거래가 늘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또 공매도에 시달릴 우려,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갈 타이밍을 놓치게 될 우려가 또 커졌고요. 헬스케어도 18,000주 정도가 늘었는데 뭐 평범하지만 어쨌든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제약도 53,000주가 늘었는데요. 그 셀트리온 제약의 53,000주 역시 지난 7월 21일 날 있었던 62,000주 이후에 두 번째로 최근 한 달 사이에 두 번째로 많았던 양이고요. 어쨌든 이 셀트리온 삼형제의 대차 거래 자체가 이렇게 크게 대차 거래 잔고 자체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잘 못 갈 거라고 예상하는 그 세가 훨씬 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제가 벌써 한 달 전? 한 2달 전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당분간 횡보할 거라고. 횡보하지도 않을 때였죠, 그때. 근데 앞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한 달 이상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셀트리온을 이제 봐야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봐야 되는데 지금 4월, 5월 들어서 계속 횡보하고 있으니까 셀트리온도 4월 말에 급락을 하고 5월 초에 회복하면서 횡보했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8월인데 5, 6, 7, 3개월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빨리 그 뭔가 이 새로운 모멘텀이 튀어나와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 누가 뭐래도 일단은 3분기 실적이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레키로나의 수출 얘기가 이제 나와야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합병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결국에는 다 이제 좀 멋지게 그 뭉쳐서 폭발력을 가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횡보하는 구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뭐 횡보하면 좋겠지만
이게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또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는데 음, 주가가 이렇게 많이 횡보하고 공매도에 눌리고 이렇게 되면은 올라가질 못하니까 올라가지 못할 종목을 뭐 굳이 매수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칫 좀 장기적인 어떤 그 횡보세로 이어지고 굳어질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벗어나야 할 텐데 큰일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